자,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로는 n이고요. 질량을 지니고 있는 물체끼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중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을 더 확장적으로 표현하면 만유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중력으로 해석을 하시고, 중력이라는 힘의 크기의 관계를 살펴보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를 하고 두 물체가 지닌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기 파트에서도 질량이 아닌 전기적인 현상을 띠는 물질, 물리량, 그리고 그 물리량에 의해서 작용되는 힘, 요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기적인 현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전기적인 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무엇에 의해서 전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무엇을 원인이라고 하고 그것을 바로 전하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질량의 종류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종류가 없이 그냥 단순히 질량 m만 사용하게 되지만 전하는 종류가 나옵니다. 따라서 전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선 꼭 기억을 해주시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기 때문에 전하의 종류가 몇 가지 확인해 보았듯이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힘의 종류도 두 가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다시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전하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전하의 종류는 두 가지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그러므로 전하의 종류가 두 가지이므로 전하끼리 작용하는 힘의 종류도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그 힘은 미는 힘과 당기는 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라는 것을 먼저 꼭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모든 물체가 전기를 띠느냐? 그건 아닐 테죠. 따라서 이제 전기를 띠는 현상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줍니다. 자,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전기를 띠는 물체다라고 하면 그 물체를 우리는 대전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전기를 띠는 현상이 없다, 이것은 어떤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까? 라고 하면 중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성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구분하기 쉽게 전기를 띠는 현상, 대전, 전기를 띠지 않는다, 중성,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띠는 현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입니까? 마찰이죠. 네. 마찰 전기란 것은, 자, 우선적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서로 다른 두 물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서로 같은 물체끼리 아무리 마찰을 일으켜도 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마찰 전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물체가 끼리 마찰을 해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무엇이 전자가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전기가 발생한다. 이것을 우리는 마찰 전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 전자를 얻은 물체는 전자가 많아지니까 마이너스 전하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자를 잃은 물체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우리는 전하라고 표현을 했고요. 전하의 종류는 두 가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존재한다. 전하의 종류가 두 가지이므로 힘도 또한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존재한다. 자,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체가 전기를 띠는 이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한다. 전기를 띠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성 상태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므로 전기를 띠는 물체를 우리는 대전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대전체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겠죠.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대전체. 자, 그리고 전기를 띠는 현상이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이다? 마찰 전기다. 마찰 전기란 것은 서로 다른 두 물체끼리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다. 그런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왜 전기가 발생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자를 얻는 물체와 전자를 잃는 물체가 있겠고, 전자를 얻는 물체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전자를 잃는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전하량 보존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자, A라는 물체에 Q만큼의 전하가 있고요. B라는 물체는 스몰 q만큼의 전하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물체를 접촉을 시키면 두 물체가 갖고 있는 전하의 총량은 라지 q 더하기 스몰 q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분리했을 때 각각 A와 B가 갖는 전하는 이렇게 보았듯이 서로 똑같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한 값은 처음에 갖고 있던 라지 q 더하기 스몰 q의 값과 어떻다? 같다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전하량 보존 법칙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떨 때만 이런 게 성립되느냐?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크기가 다른 경우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반지름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1대2다 라고 하면 전하량도 1대2만큼 나누어 갖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자, 전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두 번째는 전기력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전기력. 전하를 갖고 있다면 전하를 지닌 두 물체 사이에는 꼭 무엇이 작용한다? 힘이 작용한다. 그리고 힘의 종류는 전하의 종류가 두 가지니까 힘의 종류도 두 가지라는 것을 아까 언급했었고, 그리고 두 가지의 힘은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는 힘을 청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인력이 작용하고 어떠한 경우에 청력이 작용하는가 라고 보았을 때, 인력은 서로 다른 전하, 다른 종류의 전하, 청력은 반대가 되겠죠.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일 때 작용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힘의 크기가 변하는가를 구체화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쿨롱 법칙입니다. 따라서 쿨롱 법칙은 이 전기 파트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두 전하가 있어요. 그럼 전기력이 작용할 것이고, 그럼 그 전기력은 전하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전하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것이 바로 쿨롱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전하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는데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두 전하의 곱에는 비례한다. 이것이 바로 무슨 법칙? 쿨롱 법칙이다라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참고로 K란 것은 뭡니까? 라고 하면 쿨롱 상수입니다. 상수값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즉 전기력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이 있다? 거리의 제곱과 전하량의 곱에 의해서 전기력이 결정된다.
요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 파트에서 이제 새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무엇이냐? 전기장입니다. 전기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전하를 지닌 입자가 있으면 그 입자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됩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간은 지금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란 얘기죠. 그러면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자, 플러스 입자가 Q만큼의 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자는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힘을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기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공간에 Q라는 이 전하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힘의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마이너스 Q라는 입자가 이렇게 다가오다가 Q가 갖고 있는 전기장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힘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이 힘의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장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호로 E라고 표현을 해요. 따라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어떤 물체가 전하를 지닌 입자가 힘을 받습니다. 근데 힘을 받는 그 입자의 전하량이 Q래요. 그리고 이 입자가 전기장이 있는 공간, 그럼 전기장에 세기가 등장하겠죠. 따라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힘을 받는다라고 했었고, 그때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표현하면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이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거죠. 이것은 Q를 이렇게 이항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더 합니다. 자, 여기서 언급하는 게 무엇이다? 점전하다라고 했는데, 점전하일 때 전기력의 크기 공식과 전기장 세기 공식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언급해 드릴 것이고요. 아까 중력을 적을 때 어떻게 적었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전기력은요? 전기력도 아까 쿨롬 법칙에 의해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그리고 상수가 붙는다고 했죠. 뭐가 붙죠? K가 붙죠. 요거 잘못됐네요. G인데 K라고 썼네요. 자, 중력과 전기로 보니까 구성이 서로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힘의 공식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플러스 전하 Q 전하를 놓았다라고 하면 이 주변에 뭐가 있다? 뭐가 형성된다? 전기장이 형성된다. 자, 보이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전기력선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전기력선을 우리가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모델을 플러스 전하 모델을 놓고 우리가 이 이론을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플러스 Q 전하를 놓았을 때라고 가정하고 전기력선을 만든 거죠. 그러면 서로 전하의 종류가 같으니까 어때요? 밀리겠죠. 미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요 선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Q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겠죠. 그래서 이것을 도식화하면 이런 형식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요것을 우리가 전기력선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전기력선이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전기력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누굴 갖고?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자,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러면 전기력선의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전기력선의 특징을 우리가 나열을 하게 되죠. 이때 항상 어떤 특징인지 한번 확인합니다. 플러스 전하에서 나온다.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간다. 이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플러스에서 나가는 원리로 시작했죠. 나가네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이것이 전기력선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끊어지면 안 되고요. 교차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기력선 위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향은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다. 자, 이 부분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서 전기장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전기력선을 그렸어요. 그럼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접선을 거주면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는요? 라고 묻는다면 여기서의 접선을 거주면 이 접선이 곧 무엇이 된다? 전기장의 방향이다. 따라서 접선, 이 단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간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간격이 의미하는 건 뭐냐? 밀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격이 좁다, 그럼 밀도가 크다, 그러므로 세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놈은 전기력선을 더 많이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기력선의 개수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전기력선의 수는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전기력선이 많다는 것은 전하량이 어떻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전기력선도 많아지고 전기장 세기도 커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상황에서 전기력선을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전하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점전하라고 표현합니다. 점전하. 그런데 여기 금속판 이거 보시죠? 그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판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판전하와 점전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자, 점전을 내가 그려볼게요. 플러스 Q라고. 자, 전기력선 어떻게 형성되나요? 아까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이 점전하의 전기력선 한번 살펴보시죠. 전하로부터 가까운 거리, 그리고 좀 더 먼 거리의 영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공간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개수와 여기에서의 이 공간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점전으로부터 가까운 공간에 작용하는 전기장의 어떤 범위는 좁은 범위죠. 하지만 여기 멀리 있는 곳은요, 전기장이 작용하는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죠. 퍼진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퍼진다라고 했으니까 얇아진다, 아니면 밀도가 감소한다. 밀도가 감소하니까 전기장 세기가 어떻다?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판전을 보시면, 자, 판전으로부터의 가까운 곳, 그 다음 먼 곳, 좀 더 먼 곳을 보시면, 자, 이 공간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서로 같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기장이 형성되는 이 공간의 영역은 또한 같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퍼지는 개념이 아닌 것이고, 그러면 A, B, C 이 구역마다 우리가 확인해 보았을 때 밀도는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면 세기도 어떻다?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자, 따라서 자, 점전화, 그 다음에 판전화가 있어요. 자, 거리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점전화는 전기 양세기가 변한다. 판전화는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판전화에서의 전기 양세기는 그냥 2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점전화는요, 거리에 의해서 전기 양세기가 변하니까 R제곱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면적이니까. 따라서 R제곱분의 Q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생략된 건 쿨롱 상수겠죠. 따라서 전기자 세기의 공식에서 R제곱이 들어가는 건 누구? 점전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 그림, 그 밑에 그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전화로부터 전기력선이 나오고 마이너스 전화로 전기력선이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6개군요. 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플러스 전화에서 몇 개가 나옵니까? 확인해 보니까 하나, 둘, 셋, 6개. 그리고 또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토탈 12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기력선의 수는 전하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전기력선이 6개, 얘는 전기력선이 12개. 그러므로 전기력선의 개수가 1대 2의 비율로 형성되어 있군요. 그럼 이에 따라서 전하량의 크기도 1대 2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다시 한번 마이너스 전하는요, 마이너스란 기호를 꼭 써주고요, 플러스 전은 플러스란 기호를 꼭 써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합니다. 자, 대전체가 뭐였죠? 전기적인 현상을 띠는 물체라고 했었죠. 대전체를 어떤 물체에 가까이 할 때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반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대전체와 먼 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이다. 자, 문장이 길죠? 따라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아까 전기적인 현상, 띠는 원인이 뭐였죠? 전자의 이동입니다. 따라서 이 파트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 들어갑니다. 대전체인데 종류가 무엇이나요? 플러스 전하입니다. 그러면 대전체를 도체에 가까이 가져가는 경우에 여기에 있는 누가 움직인다고 했죠? 전자가 이동한다는 것을 주목하시면 도체 내부에 있던 전자들이 대전체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동하게 됩니다. 전하를 지닌 입자들끼리 힘 작용한다고 했고, 전하의 종류가 다르면 인력이 작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영역별로 내가 확인을 해보면 오른쪽은 전자가 많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고, 상대적으로 먼 쪽은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양쪽으로 전기적 현상을 띠는 것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전기 유도 현상을 할 때 실험하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체고요, 두 번째는 절연체예요. 그러면 도체와 절연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라고 했으면 자유전자입니다.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원자 핵과
원자핵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 이걸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절연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원자 내의 전자, 이걸 속박전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자유전자처럼 이렇게 슝 하고 이동하지 못하고, 원자 내에 있는 전자가 원자를 탈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재배열된다. 위치가 약간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던 애가 이런 식으로 위치가 살짝 돌리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잘 바라보시면 지금 재배열된 상태고, 이 그림에서 얘를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중성, 마이너스 플러스 중성, 따라서 여기는 중성된 상태의 중하됨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럼 맨 끝 표면에서만 전기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서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극이란 말이 표현하는 거예요. 분극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유전이란 건 절연체, 유전체가 절연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절연체에서 나타나는 분극, 정전기 유도를 우리 쉽게 그냥 유전 분극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공통점은요 어떻게 됩니까? 정전기 유도가 된다, 전기적 현상을 띈다, 이것이 공통점이겠죠. 그 다음에요, 대전체를 치우면요 전전기 유도 이전 상태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이렇게 구역으로 나뉘어지니 아니면 표면에만 나타나니,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알루미늄 박이라고 나왔습니다. 알루미늄 박은 도체죠. 따라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 A와 B 내부에 있던 전자가 어느 쪽으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B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치우고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때 다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전하의 종류가 같으니까 미는 힘이 작용하는 거고, 여기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가까이 같으니까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스티로폼 공이다라고 하면 얘는 절연체죠. 따라서 전자 이동이 있다 없다? 전자 이동이 없죠. 그러므로 뭐만 있다? 재배열만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우리가 실험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검전기로 표현하고, 검전기는 꼭 우리가 확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검전기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금속판이 있고요, 절연체 있고, 여기에 금속박이 있습니다. 박이란 건 매우 얇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가볍죠. 따라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속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골고루 도체이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한번 살펴봅니다.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판, 그 다음 금속막대, 금속박에 골고루 분포했던 전자가 이 마이너스 대전체에 의해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모이게 되겠죠. 그럼 금속박을 살펴보시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많을 것이고 마이너스 전하가 많이 모이겠죠. 그럼 둘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군요.
그럼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는 게 바로 검전기란 얘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손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엔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얘는 뭐가 있죠? 플러스가 있습니다. 확인했죠? 자, 그럼 요 위에는 지금 무슨 전기?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거죠. 자, 이때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마이너스가 더 먼 곳으로 이동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왜? 바로 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전자를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금속판과 접촉해 있던 손에 있는 전자가 얘가 플러스니까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마이너스 전하가 유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무슨 전기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 띈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손을 다 치워요. 대전체와 다 치웠을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다시 제가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마이너스 다시 검전기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자, 좀 전에 배웠던 정전기 유도 현상을 확인하는 실험 기구입니다. 그러면 검전기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면 금속판, 금속막대, 금속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금속박이란 것은 매우 얇고 매우 얇다. 그 다음에 매우 가볍다. 따라서 변화를 확인하기 쉽다. 그래서 실험기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판, 금속막대, 금속박에 골고루 분포해 있던 전자가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멀어지는 방향으로, 멀어지는 곳으로 이동하죠. 자, 이동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가장 먼 곳이 금속박일 것이고, 금속박이 양쪽이 둘 다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겠죠. 그러므로 서로 종류가 같기 때문에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해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더 이상 더 멀리 갈 수는 없겠죠.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손을 접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따라서 전자가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전자를 어떻게 한다? 전자를
잃게 되는 거죠. 전자를 잃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슨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선과 대전체를 치우게 되면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전을 띄게 되겠죠. 그러므로 또다시 금속박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둘 다 플러스 전을 띄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어떤 종류의 전기를 띄는지 그리고 전기를 띄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검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접지와 방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유조차 내부가 있어요. 유조차 내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솔린, 뭐 쉽게 말해서 휘발유, 그 다음에 탱크 내벽, 뭐 탱크 내벽은 금속으로 되어 있겠죠. 그 두 물체가 지금 뭐합니까? 마찰이 일어납니다. 서로 종류가 다르죠. 따라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찰 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기를 띠겠네요. 그러면 전기에서 어떤 위험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땅에 도선을 이어서 줍니다. 그러면 이 휘발유와 금속 물질의 마찰에 의해서 생긴 이 전기가 이렇게 도선을 타고 땅으로 스며들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니? 접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방전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번개입니다. 자, 그러면 구름을 바라보시면 구름은 비구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마찰에 의해서 위에가 플러스 전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가 마이너스를 띠게 되겠죠. 그럼 얘는 거대한 무엇과도 같다? 대전체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땅에서 바라보았을 때 무슨 대전체다? 마이너스 대전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형성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디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가 바로 방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접지와 방전에 대한 내용 이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개념 확인 문제 확인해 봅니다. 자, 먼저 빈칸 채우기부터 볼게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거 뭐라고 했죠? 전기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정리한 법칙 뭐였죠? 네, 쿨롱 법칙이었죠. 자, 그리고 전하 주변에는 힘을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다? 전기장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을 우리가 도식화한 것이 바로 전기력선이다라고 했고, 이 전기력선을 만들 때 누구를 플러스 전하를 갖고 기준을 세웁니다. 따라서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력선의 방향으로 설정을 한 것이죠. 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 종류 전하,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 전하가 유도된다. 이것이 바로 뭐였죠? 정전기 유도 현상이었다. 그리고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물체의 대전 상태 알아볼 수 있는 기구를 우리는 아까 배웠습니다. 검전기라고 배웠죠. 자, 개념 확인 문제 빠르게 확인해 봅니다.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 전하는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어떨까요? 다르군요. 그랬을 때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자,
전하는 서로 같으니까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거리가 다르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겠구나. 반비례니까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힘은 커지겠죠. 따라서 거리를 비교해 보면 3분의 1로 작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9배로 커지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자, 전하의 양이 주어졌습니다. 플러스 3C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쿨롱이다라고 읽고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2kg이다라고 했을 때 이 킬로그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질량의 단위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C는 전하의 단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쿨롱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전기력의 크기가 18N이다 라고 했을 때 전기장 세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아까도 보았듯이 F는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 세기였다. 그리고 여기서 전하량을 이항하면 전기장 세기가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3에다 얼마를 곱해야 18이 될까요? 6이죠. 따라 전기장 세기는 6N/쿨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전기력선에 대한 특징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누굴 플러스 전하를 갖고 그립니다. 그랬을 때 전기력선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다. 왜? 플러스 전하를 갖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전하에서 나와서 플러스 전하로 들어간다. 반대가 되는 것이고요. 전기장 내에 놓인 전자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자가 받는 힘이 아니라 누구다? 플러스 전하다. 그래서 틀렸고. 자, 간격이 좁다, 넓다, 밀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간격이 좁다, 밀도가 크다. 따라서 세기가 세다. 맞는 거죠. 전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향이 곧 전기장의 방향이다라는 거 아까 그려가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4번 볼까요? A, B가 누구다? 도체다. 그럼 확인 들어갑니다. 얘가 바로 마이너스 대전체죠. 그러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대전체로부터 먼 곳 A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고 가까운 곳은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따라서 정리되네요. 자, 마찰 전기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뭐입니까? 일단 물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종류가 서로 달라야 되고 마찰에 의해서 누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한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자, 유전 분극은 전자가 이동하지 않고 원전에서 재배열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것이 유전 분극 되겠고. 자, 그 다음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서로 양쪽, 즉 서로 다른 끝 부분에 서로 종류가 다른 전하로 대전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이고요. 대표자료 분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확인 들어가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B는 플러스 전하를 갖게 됩니다. 자, 거리는요 서로 다르게 했군요. 확인해 볼게요. 자, 1번부터 확인합니다. P와 Q에 각각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모두 A로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전기를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게요. 요 주어진 조건을 갖고 우리가 좀 더 간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Q점부터 볼까요? Q점부터 보면 A는 거리가 1이죠. 그리고 전하량이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쉽게 마이너스 전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F다라고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서로 전하의 종류가 다르니까 힘의 방향도 다르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이 A의 3배입니다. 근데 거리는 몇 배? 2배네요.
그러면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들어가면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전하량 곱의 비례하니까 거리가 2배면 제곱은 4배네 따라서 4가 되겠죠. 그리고 전하량은 3배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Q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P점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하량 그대로인데 거리가 몇 배가 되었다? 2배가 되었다. 그러면 거리 2배면 R제곱으로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F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B를 들어가 볼까요? 거리가 3배 3m가 되었네요. 그러면 거리 제곱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9분의 자, 전하량 그대로죠. 3F가 되겠죠.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확인 들어가 볼까요? 자, 두 힘을 합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확인되었죠? 마이너스 값이다. 그러면 마이너스다. 그러면 당기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Q점에서는 당기는 힘이 더 크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쪽 방향에서는 어떨까요? P점을 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1과 9분의 3입니다. 누가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9분의 3이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B가 B는 힘이 더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P점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따라서 틀리다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위치 P, Q에 각각 이번엔 마이너스 전하를 놓으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B로부터. 오호. 그럼 A는요. 생각하지 말고 누구만? B만 생각해라 라는 뜻이겠죠. 자, 마이너스 전하를 놓았는데 B는 무슨 전하죠? 플러스 전하예요. 그럼 뭐 하죠? 당기겠죠. 따라서 당기기 때문에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를 받겠죠. 따라서 틀린 거죠. 자, 세 번째도 확인해 봅니다. 위치 P에 놓은 어떤 전하가 종류를 모른다는 얘기죠.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A와 B로부터 각각 받는 전기력의 크기의 합이다. 맞죠? 이거 무슨 얘기냐고요? 자, 여기 전하가 있다고 해봐요. Q점에. P점에 전하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A도 P에게 힘을 작용할 것이고 B도 P에게 힘을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받는 힘은요, 두 개의 힘을 합한 거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4번 위치 P에 놓은 어떤 전하를 Q로 이동시키면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력은 더 커진다 라고 물었죠. 그럼 먼저 확인할게요. P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설정했죠. 설정했으면 36분의 얼마죠? 4, 32, 9, 3 F가 되겠구나. 따라서 약분하면 12분의 1 F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합하면. 자, Q를 볼까요? Q는 요거네요. 마이너스 F 그 다음에 4분의 3F.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F.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12분의 3F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전기의 합력을 논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란 것은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하지 말고 이렇게 크기만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P에서 Q로 갔대요. 그러면 크기는 커졌죠. 이렇게 확인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Q에
플러스 1쿨롱을 띠는 점전을 놓았다. A에 의해서 받는 힘의 크기가 F다 라고 정하죠. 자, 지점 Q에 플러스 1쿨롱을 띠는 점전을 놓았을 때 B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요. 자, 다 설정해 놨잖아요. 이렇게 설정해 놓았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F다? 그럼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4분의 3F다. 그리고 방향은 어디니? 라고 했을 때 어느 방향이 되겠죠?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확인되셨죠? 자, 두 번째 지점 P점이네요. 마이너스 5쿨롱을 띠는 점전을 놓았을 때 A와 B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이것이고 방향은 이렇다. 확인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4번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P에서 받는 힘의 크기. 그쵸? 그것이 얼마였다? 12분의 1 F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번을 토대로 해서 했는데 요거 그대로 설정한 거죠. 확인되셨죠? 따라서 요거대로 그대로 따르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1 F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당기는 방향이니까 어느 방향이다? 플러스 X 방향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좀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꼭 연습이 필요한 문제라 연습 필수입니다. 자, 두 번째 검전기에서 정전기 유도 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이다. 금속판에 분포하는 원자핵과 유리막대의 전자들 사이에 뭐가 작용하지만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자, 그럼 확인 들어갑니다. 유리막대의 전자들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전기력이 작용하지. 전할 띤 입자니까요. 자, 금속판의 전자들과 유리막대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금속판에 누가 남죠? 플러스 전하. 왜? 금속판, 금속막대, 금속박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금속판은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하죠. 따라서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그리고 유리막대는 마이너스 전하인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었고, 따라서 힘은 어느 이거 힘으로 인력이므로 이것은 금속박으로 이동한다. 전자들? 죄송합니다. 자, 금속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문제를 읽을 때 저처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또박또박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전자들과 유리막대. 자, 마이너스 밀겠죠. 미는 힘을 뭐라고 했죠? 청력이라고 했고, 따라서 전자는 금속박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속판은 전자가 모자라니까 플러스 전하,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자,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접지한 도선을 통해서 금속박의 전자가 나에 대한 설명. 금속박의 전자가 어디? 지면으로 이동하면서, 접지란 것은 지면으로 이동하는 거 아까 배웠습니다.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됩니다. 빠져나가니까. 자, 그러다가 접지한 도선과 유리막대를 동시에 치우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고 했죠. 자,
때에 따라서 플러스 천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금속박은 벌어진다가 되는 겁니다.